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가끔 읽기만 하고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시어머니한테 아웃방에서 써봐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저희 시댁에서 시아버지만 조용하신 편이고 시어머니랑 아래 시누이가 좀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스타일이에요. 시누이는 대놓고 막 뭐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머님 말씀하실 때 한두 마디 옆에서 거두는 정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있죠? 네, 거기서 딱 그 시누이예요. 시댁이랑 시이모님 집이랑 가까운 편이라 자주 오시곤 하는데 문제는 오실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도 오라고 전화가 불이 나요. 오라고. 이모님네 온 식구가 같이 와서 사람이 많은데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셨다만 하면 부르시는데 가면 일만 하다 오게 되느라 진이 빠져요. 몇 번 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모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오냐? 시누이도 꼬박꼬박 오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안 오냐? 랍니다. 시누이는 일도 안 하고 지네 집 식구들 모이는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게다가 오면 어른들이 애봐줘서 편하고 거의 누워있다 가는걸요. 남편이 신우를 좀 싫어해요. 어릴 때부터 사이가 그닥 안 좋았고 신우가 결혼할 때 급하게 가느라 모아둔 돈도 없어서 시댁자금 다 끌어가느라 남편은 냉장고 하나 받고 저희 집에서 지원받아서 그거에 대해 더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월요일에도 어머니 전화와서 너희 오늘 쉬지? 이모님네 오셨다. 오라고. 랍니다. 이모님네 주무시고 내일 가신다길래 그럼 저희 내일 일 끝나고 할게요 했더니 쉬는 날이면 냉큼 와야지. 왜 안 오고 뻗대고 있어? 라면서 난리. 그래서 결국 갔어요. 어린이날이라 그냥 갈 수도 없고 해서 시조카 선물이랑 이모님네 아들들 선물 사러 갔는데 저희 친정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휴일이니까 소갈비나 먹으러 가자 라길래 시댁 가봐야 된다고 내일 가겠다고 끊었어요. 시댁 가서 또 식사 차리고 뭐하고 하다가 시어머님이 내일은 일 끝나고 바로 와라 라길래 내일 친정 가야 돼요 했더니 아까는 내일 온다며? 라길래 내일 오려고 했는데 오늘 오라고 하셔서 친정을 내일 가려고요 했더니 뭔 날이냐? 라길래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소갈비 드시고 싶대서요 했더니 뭔 날 아닌데 갈 필요 있냐? 랍니다. 그럼 시댁은 뭔 날이라 왔나 싶어서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장인어른이 드시고 싶다는데 오빠가 가서 사드려야지. 하니까 시모가 소갈비 비싼데 너희까지 가면 부담이다. 내일은 두 분이서 드시라 하고 너희는 여기 와라. 이러시는데 저도 순간 욱하는 거예요. 내일 뭔 날인가요? 했더니 이모 왔잖니? 라길래 그래서 오늘 왔으니까 내일은 친정할게요 하니까 너 아주 허락 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미한테 통보를 한다? 랍니다. 저도 참으면 아예 참는 성격인데 한번 말 뚫리면 못 참는 성격이라 그럼 내일 방구씨는 여기로 오라고 제가 다녀올게요 했더니 같이 움직여야지. 니네는 부부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시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아 됐다. 시집 왔으면 넌 여기 사람이지. 뭔 네 아빠가 고기 먹고 싶다고 홀랑 거길 가냐? 라는데 니 아빠라는 호칭에 확 뚜껑이 열려버려서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저를 뭐 꽁으로 키웠나요? 조선시대 때도 노비 사올 때 돈 주고 사왔다는데 오히려 저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집값부터 해주고 다 하셨으니 저희 부모님이 돈 주고 남의 집에 노비 보내신 꼴이네요. 게다가 옆에 시집간 시누이 떡하니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뭐 진짜 노비라서 여기서 설거지하고 있나요? 라면서 우다다 쏟아냈더니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게 싹퉁머리 어깨 바락바락 대드네? 라면서 온몸을 파르르 떨면서 제 등을 막 떠밀더니 너 가서 다시는 오지마. 너 그냥 그 집 사람해. 너 같은 거 데리고는 못 산다. 라길래 그대로 나왔어요. 신랑이랑 집에 오는 길에 뭐라고 하면 싸우려고 했는데 신랑이 의외로 잘했다. 라는 거예요. 그냥 큰일 있을 때만 가자. 라길래 그래 하고 말았어요. 친구는 이왕 오지 말라고 한 거 아예 가지 말아봐. 라는데 발길까지 끊는 건 멀리 보면 남편 입에서도 한 소리 나올 것 같고 그냥 이제 진짜 무슨 날 아니면 아예 안 가려고요. 신랑도 시아버지 성격 닮아서 뭐라 못하고 맨날 가만히 있다가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했었는데 잘된 것 같아. 아버지도 별말 없으신 거 보니 그냥 이게 나을 것 같네. 앞으로 이모 올 땐 가지 말자. 랍니다.
어머님이 저 보기 싫다고 어버이날에도 오지 말래서 어제 남편 혼자 가서 용돈만 드렸는데 어머님이 다시 가져가라 한 거 두고 왔다네요. 결혼하고 1년 내내 끌려다니다가 소갈비 덕분에 해방될 줄은 몰랐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고 창피해서 여기에 글 써봅니다. 결혼 전부터 사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 뒤엎었어야 했는데 몇 가지 일화를 얘기하자면 결혼 얘기 오가면서도 처음에는 4억짜리 집을 해주겠다 하시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3억, 결혼 날짜 다가오니 2억. 저희 집에서는 3억이라 생각하고 예단비 3천만원 보내려 했는데 도련님 나중에 장가 보내야 해서 돈이 빠듯하니 2억밖에 못 해주시겠다고 계속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혼사에서는 한번 내뱉은 말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예단비 3천만원 보내셨고 나중에 집 할 때쯤 돼서는 돈이 부족하니 저희 집에서도 돈을 보태라 하시길래 또 전셋값에 보태어 집을 얻었어요. 당시 친정에 돈이 묶여 있었고 올해 3억 정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비용의 3분의 2 정도로 해서 시집 왔습니다. 제가 5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5천만 원은 부모님이 결혼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결혼 자금에 보태지 말고 들고 가라 하셔서 따로 들고 왔고요. 또 시집 오면서 하도 시모가 샤넬백 노래를 불러서 어떤 백 갖고 싶냐고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하니깐 600만원 600만원 정도로 하시길래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거 사지 말고 꼭 샤넬백 사시라고 상품권으로 바꿔서 600만원 보내드렸는데 500만원으로 백 사고 100만원으로 사고 싶었던 지갑 사셨습니다. 도련님이 의사라 결혼하면 부잣집 딸이나 의사랑 결혼할 거라고 친정엄마가 나중에 비교당할까 싶어서 무리해서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5개월 지나서인가 시모의 작은 언니네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모님이 백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하자 어머니가 예단으로 받은 샤넬백을 냉큼 언니한테 주고 자기는 평소에도 들 수 있는 400만원짜리 샤넬백이 좋을 것 같아서 이모님한테 돈 받기로 하고 백화점 가서 구매하시고 저한테 전화 오셔서는 요즘 내가 모임이 없어서 평소에도 들 수 있는 예쁜 백을 사고 원래 받은 건 작은 이모 주기로 했어. 괜찮지?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내고 나서 상황은 다시 원상복귀했지만 이만큼 시모가 생각이 없고 교양이 없습니다. 또 어머님은 분노 조절을 못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실 때 화내듯이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시아버지가 어머님한테 목소리 좀 낮추라고 하시고 시댁이랑 여행을 한번 같이 갔는데 식사하고 호텔 객실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술 마시는 거를 어머님이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만 마시라고 아버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호텔이 떠나가라 악을 쓰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술 좀 작작 마셔라. 나 같으면 술 마실 시간에 구독하기를 누르겠어. 전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호텔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문제의 시작은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제가 작년 7월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까지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온갖 타박을 다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일 그만둔 게 좋은 일도 아니라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그만둔 지 3달째부터 저에게 그만둔 지 3개월이나 됐는데? 그만둔 지 4개월이나 됐는데? 그만둔 지 5개월이나 됐는데? 아무데나 취직해라.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넌 왜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냐?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라.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살이 찌지. 등등 정말 모욕적인 말들을 제 면전에 얘기하시고 결혼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자기는 마음에 안 들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가족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라며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아직까지 숨기고 계십니다. 친정아버지가 오랫동안 엄마 간병하느라 많이 힘들었고 요새 취업 준비하느라 마음고생한다고 차를 사주셨는데 그거 가지고도 사돈은 제정신이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차를 사주냐? 라며 소리 지르셨어요. 분노조절 장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말을 못하면 안 되는 성격이세요. 아들한테도 할 말이 있으면 업무 중에라도 받을 때까지 전화를 수십 통 하십니다. 또 애기 빨리 가져라. 근데 조건은 취업을 하고 애를 가져라. 라며 계속 저에게 압박을 하시길래 참다 못해 아기 가지면 태교도 하고 몸 상태도 어떨지 몰라서 아기를 낳고 취업할 거예요. 라고 하니 남들은 아기 낳기 직전까지 일하는데 넌 왜 못하냐? 작은 이모네 며느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결혼도 너희보다 늦게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기 가져서 이번 학기부터 쉰다 하더라. 난 그게 너무 부럽다. 우리 방구가 못한 게 뭐가 있냐? 충분히 공무원이나 선생님한테 장가갈 수 있었다. 네가 나름 전문직이라서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 네가 작년까지 취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못했으니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다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사돈도 네가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 하시는데 넌 왜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 만나서 저런 말씀들을 하시고 난 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2주째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 사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명문대 수석 졸업하고 졸업 전에 취업을 해서 5년간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누구한테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도저히 아기를 가지고는 다닐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아기를 낳아도 돌봐주실 친정엄마도 없어서 복지가 괜찮은 회사로 이직도 할 겸 좀 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애를 시모한테 맡기면 교육이 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살 생각도 없고 평생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당장 취업해라. 답을 내라. 입니다. 어제는 시아버님이 전화 오셔서 대신 미안하다. 근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하시더군요.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시아버지한테도 웬만하면 당분간 만나는 자리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고 어제 너무 간곡히 부탁하셔서 오늘 전화를 드리려 하였으나 전화 드리고 또 막말 들을 생각하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서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전화하지 말라 해서 일단 연락을 안 드릴 생각이고 앞으로도 연락 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씩 만나서 밥 먹고 했는데 설, 추석, 생신 외에는 이제 안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 주 설날에도 아프다 하고 가지 말까 싶습니다. 현재 남편도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 우리 부부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시모만 아니면 저희 둘은 참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앞으로를 생각하면 인연을 끊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이 결시친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썼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저는 생판남인데도 쓰니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님이 못내 마음이 아프네요. 딸 시집가서 혹여라도 아쉬운 소리 들을까봐 병중에도 살뜰하게 챙겨서 무리해서라도 시집 보내셨을 텐데 저런 시모한테서 이런 대우받는 거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친정엄마 돌아가신 걸로도 막말했다는 시모 대목에서는 진짜 욕이 나오네요. 쓰니 친정엄마 마음 생각해서라도 시모한테 그런 대우받고 살지 마요. 시댁이랑 연 끊고 살아요. 그게 안 돼서 남편이랑까지 틀어지면 그 남편까지 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살아요. 진짜 내가 친정엄마라면 내 딸 이러고 사는 거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2주 연락 안 한 게 뭔 연락을 끊은 거예요. 시부모랑 전화통화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리 자주 통화하셨을까. 2년도 아니고 2주 가지고 끊었단 말 하지 마세요. 시부 말 무시하세요. 본인이 시모한테 당하고 있어서 저러는 겁니다. 시부 시모한테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 생각 없으니 연 끊겠다 하세요. 어머님의 횡포로 아드님도 우울증 있는 거 아시긴 하냐 하시고 다 차단하세요. 아니 님 진짜 이상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부끄러운 일로 치부하고 여태껏 비밀로 하는 게 말이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의인가요 그게? 아직도 뒤집어 엎지 않고 이혼 도장 안 찍는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딸 자식 당당히 시집 보내겠다고 혼사 때 뱉은 말이 있으니 삼촌 내어준 어머니인데 그런 취급받게 하시나요? 왜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남편분은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후기입니다. 하루 동안이지만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시고 또 정신 차리게끔 질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털어놓고 고민을 이야기할 곳이 없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고 작년부터 위에 상사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얻은 병이고 현재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결혼했고 언제나 시부모 편이 아니라 제 편에 서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남편을 보고 한 것이고 저희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조금 서두른 감이 있었지만 결혼식 한 달 전에 돌아가셨고 시모의 저런 언행은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말들이라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선택으로 일어난 일이니 그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시어른께 잘해드리라는 저희 부모님 말씀에 충실하고자 했고 저 또한 사랑받고 싶어서 여태껏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저만 행동을 똑바로 하면 그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고 생각한 것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시부모가 어른으로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대접해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제 생각에 따를 생각이어서 조금은 더 헤쳐나가 보려 합니다. 잠시나마 이혼을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남편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한 기업에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지원한 다른 곳도 오늘 필기 결과가 발표나고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꼭 재취업할 것입니다. 응원해주세요.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썰닭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시집가셔서 겸상 못하셨나요? 옛날엔 분위기가 저랬나봐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 전하, 성은이 만극하기 전에 송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여봐라, 저자를 엄벌에 처하기 전에 통촉하여 주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지 찾기 전에 콜록콜록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오니 시원해서 좋기는 하네요. 밖에 돌아다닐 때는 별로지만요. 우산 잘 챙기시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 나이 33살의 남편을 만나 35살에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이 다정다감한 웃음이 눈길이 가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화기애애한 우리는 다음에도 만날 약속을 정했고 몇 번을 더 만난 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역시 서로 비슷했고 학력과 직장 역시 둘 다 비슷해 양쪽 집 다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으나 조금씩 애정을 키워나가며 2년 동안 사귀다가 누구 먼저 결혼하자 얘기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둘 다 8천 정도 모아놓았고 집은 작게 시작해서 불려나가자 싶어 24평, 전세 1억 2천 지방입니다. 아파트 아니고요. 둘 다 양가 도움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도움 준다 하셨지만 저희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도 충분했기에 거절했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였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각각 150씩 넣고 나머지는 터치 안 하기로 했어요. 각자 세후 300 정도 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결혼 진행을 하면서도 둘 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지라 싸움 한 번 나지 않았고 한 번씩의 의견 충돌은 서로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좋으신 분들이었고 우리 부모님 역시 남편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큰 문제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서로 존중해줬고 작은 싸움이라도 나면 오래가지 않았어요. 싸우다가도 둘 다 피식 웃었으니까.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술 담배도 적당히 하고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결코 12시를 넘기지 않았어요. 퇴근하더라도 되도록 일찍 와 집안일을 솔선수범했고 항상 나를 보며 우리 와이프 예쁘다. 좋다. 행복하다. 입에 달고 살았어요. 또한 시부모님들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이런 게 바로 결혼 생활이구나. 네이트판에서나 나오는 시댁 시집살이 이런 건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구나. 친구들 역시 엄청 부러워했어요. 방순이 남편 정말 잘 만났다. 시댁도 그렇고 너 정말 복받았어. 그러나 세상 다정하고 완벽했던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좋다만 말할 뿐. 한 번은 입을 삐죽거리며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냐고. 난 그 말이 듣고 싶다고. 맨날 나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냐고.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죠. 뭐 부부가 되었으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쑥스러울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부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휴대폰 액정을 보며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이 나조차 낯설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외출도 자꾸 한 번씩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외박까지.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했어요.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데. 게다가 너무 가정적인 남자였거든요. 그럴 리 없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요즘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서 늦을 수도 있고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지만 뭔가 기분이 미묘하다 해야 하나? 정말로 이상한 느낌. 그게 석 달 넘게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2박 3일 동안 출장을 다녀오고 많이 힘들었는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들어가서 바로 자던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남편이 깊게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그의 휴대폰을 보았어요.
워낙 남편을 믿었던지라 그의 휴대폰과 지갑은 절대로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는데 지갑을 보고 문자를 뒤져봤는데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들어가 봤는데 웬 여자와 대화를 했더라고요. 내 사랑 옆에 하트를 붙인 여행 정말 즐거웠어. 3일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도요. 오빠 품에 안겨서 미치도록 행복했어요.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여자와 여행을 간 거였어요. 배신감, 분노로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우는 소리에 남편이 깰까 싶어 화장실에 들어가 울면서도 카톡을 끝까지 읽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그 여자에게 글을 보낸 것 중 그 말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내 와이프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저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무난해서 결혼했어. 하지만 넌 달라. 네가 울면 가슴이 찢어지고 네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이런 게 사랑이란 거겠지. 그래, 난 널 사랑해. 단 한 번도 사랑이란 말을 내뱉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좋다 해줘서 남편이 애들로 얘기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엄청 비참하기도 했고요. 사랑도 애정도 뭣도 아닌 집안이 맞아서 학력이 비슷해서라니. 난 적어도 남편을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비록 뜨겁게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을지언정 작게 자작자작 올라오는 화토불과도 같았는데 전 한참을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다 상대 여자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출근시켰어요. 한참을 울어서 눈이 발갛게 부어올라 출근하는 남편이 저에게 무슨 일 있냐? 운 거냐? 걱정스레 말했지만 전 아침에 눈을 심하게 비벼 그렇다고만 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전 연차를 내고 그날 오전에 남편의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전화했지만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어요. 김방구 알죠? 저 그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연락 좀 줘요. 1시간 지났나?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소리 참 어려 보이대요. 그래서 몇 살이냐 물었더니 26이래요. 어떻게 만났냐고 물으니 남편 회사 거래처 경리래요. 남편이 그쪽 회사에 자주 오가다 보니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친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카톡 봤다고 그쪽 내 남편 유부남인 걸 알았을 텐데도 만나고 싶었냐고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조용히 물으니 잠깐 답이 없다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저도 모르게 좋아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아도 쉽지가 않았어요.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정말 사랑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혼해줄 수 없어요? 오빠는 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만 사랑해요. 그러면서 엉엉 소리내며 우는데 참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랄까? 분노를 쏟아내며 울고 싶은 건 난데 말이죠. 일단 남편 오면 얘기하겠다 하고 끊었어요. 점심 저녁 다 거르고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아하니 그 여자랑 나랑 전화했던 걸 알았을 테지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내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만 돌린 채 울먹울먹거리더라고요. 정작 울고 싶은 건 난데 남편이랑 내연녀가 먼저 선수를 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일단 사과 먼저 했어요. 허락 없이 휴대폰에 손을 댄 건 미안하지만 당신 요 몇 달 거의 매일 야근에 출장에 집에 붙어있던 적이 없었어. 나도 알고 있어. 당신 회사 야근도 출장도 거의 없다는 걸. 회사에 확인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 혹여 당신 평판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참고 참았으나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당신 휴대폰 봤어.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 보낸 글처럼 나와 그냥 조건이 맞아 결혼한 거야? 정말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냐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하는 말이 미안해. 그저 가볍게 나간 자리인데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집안도 비슷해서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도 문제는 없겠구나 싶었어. 그리고 사랑 따위 굳이 연연해야 할 나이도 아니고 또 2년 동안 만나면서 크게 싸울 일도 없었고 네가 잘해주니까 애정이 생기더라. 너무 편했었어. 그래서 결혼했어. 그러다가 6개월 전에 거래처에서 격리를 새로 뽑았는데 오며 가며 한마디 두마디 하다가 애가 또 밝고 싹싹하고 애교도 있고 그 모습에 눈길이 가더라. 그러다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 거리를 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울면서 고백하더라고. 부인 있는 거 아는데도 사랑한다고. 나도 역시 같은 마음이라 외면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려대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으면서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남자지만 못난 남자지만 그 여자랑 살고 싶어.
나는요, 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는데 남편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비참했어요. 그날 남편은 남편대로, 전 저대로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합의 이혼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이혼은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외도한 사실을 말해볼까, 경리를 찾아가 머리치라도 잡아볼까 싶었지만 그러기엔 내 자신이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으며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 쉬고만 싶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이혼해줘서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너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 내 재산을 모두 줄게. 남편은 빈몸으로 나갔고 전 말없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울며불며 한 번만 방구 용서하면 안 되겠니? 하셨지만 제가 용서를 해도 어머님 아들은 절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전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야 해요. 어머니,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하니 어머님은 그저 가슴을 치며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참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내 아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 손에 물이라도 묻히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이셨는데 제 부모님은 딱히 별 말씀 없으셨어요. 괜찮냐고만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밤에 말없이 흐느끼시는 거 보고 제가 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죠. 그 후 1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화도 나고 울기도 울고 죽고 싶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참 무서운 게 잊혀지더라고요. 조금씩 잊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전 남편 소식은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간간히 들었어요. 저와 이혼하고 그 격리와 바로 산다면서 그런 놈 소개해줘서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 지인이 저희 학교 선배고 전 남편은 그 지인 절친이거든요. 저는 지인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더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잘 살았는데 38살 봄에 이혼했으니 제가 올해로 40이거든요. 3주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전 남편에게서. 제가 일의 특성상 휴대폰 번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호는 그대로거든요. 모르는 번호길래 거래처인가 싶어 받았더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잘 지냈어?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라길래 당신과 나 사이에 얼굴 볼 일이 뭐가 있냐 되물으니 잠깐 말이 없다가 하는 말이 엄마가 좀 편치 않으셔. 자꾸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말씀하셔서 고민하다가 전화하는 거야.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와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가면 안 될까? 라고 묻더라고요. 일단 생각해본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은 한번 뵙고 싶기는 했어요. 워낙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주일 고민하다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병원이랑 병실 호수받아 지난 토요일날 병문안을 갔죠. 내연녀, 지금은 전 남편 와이프겠네요. 그 여자가 있을까 싶었으나 다행히도 여자는 없고 전 남편만 있더라고요. 3년 만에 만난 남편은 여전하더라고요. 단지 좀 말랐다는 거. 나랑 살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고생한 건가 싶어 솔직히 고소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쥐고는 아가 하시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보고 싶었다. 잘 살았냐? 그저 늙으니까 아가 얼굴 보고 싶어서 아들을 닥달했다. 이렇게 발걸음해줘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서로 근황 먹고 한참 얘기하다 가려고 하는 저를 안놔주시는 거 웃으면서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병실을 나왔어요. 전 남편은 저 따라 나오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하더라고요. 그냥 갈까 하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들어보자 싶어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런데요, 전 남편과 마주 앉아 차 마시고 있는 행색이 스스로가 참 웃겨서 내가 왜 따라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어서는데 전 남편이 이제서야 알겠어. 뭐가? 너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라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싶어 의자에 다시 앉았더니 아주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너와 이혼하고 나서 어머니는 알아놓으셨고 아버지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까지도 욕했지. 그럼에도 그 여자와는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좋았어. 행복했고 매일매일 즐거웠는데 1년이 지나니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더라.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다 보니 세대 차이 이런 것도 있고 집안일이 힘들면 힘들다고 울고 내가 회식하면 한다고 짜증내고 친구 자주 만난다고 화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기만 했어. 나와 살 때는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는데 싸운 적도 없었어요. 뭐 여튼 그 여자와는 아닌 모양이었나 봐요. 걔는 나랑 같이 살면서부터 회사 관두더라.
뭐 불륜녀라 회사에서도 아름아름 소문나서 더 다니기도 힘들었기도 했고 외벌이라 좀 쪼들린데 아껴야 되는데 돈을 생각 없이 쓰더라. 덕분에 빚까지 생겼고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다가 내가 말실수를 했어. 너와 비교를 한 거야. 전 부인은 안 그랬는데 넌 왜 그러냐고.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 그러니 울고불고 하는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데도 힘들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나한테 하소연하냐고. 그랬더니 털어놓을 곳이 없대요. 친구들은 만나도 지금 와이프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네 발등 네가 찍은 거다 하고 아버지는 이혼하고 그 이후로 자기를 안 본대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산다고. 어머니는 보면 화만 내기 일쑤래요.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이런 걸 바란 게 결코 아니었는데 너무나 후회한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더라고요. 참 인광모라고 하죠. 그저 사랑 쫓아가며 나에게 비수를 꽂고 떠나더니만 결국은 잘 살지도 또 행복하지도 못하고 전 마누라한테 하소연하며 울고 있는 꼴이라니. 난 이제 전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기에 매몰차게 말했어요. 나는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모든 걸 겪었어. 당신 하나로 인해서. 당신은 한 여자를 이혼녀로 만들었으며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그 여자 앞에서 어린애처럼 힘들다 징징대고 있어. 그러니 이 악물고 버텨.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나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님에게는 따로 내가 연락할 테니 앞으로 당신 얼굴 볼 일 없길 바래.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언젠가 한 번쯤 후회로 물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난 이렇게 힘든데 행복한 모습 따윈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리 입맛이 쓴지. 남보다 못한 전 남편은 온몸을 후회로 덕지덕지 두르고 처절하게 울고 있네요. 어른들의 옛말이 맞는 건지 조광지쳐 버리면 벌 받는다고 마냥 잘 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랬던 저랬던 이제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저대로,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어찌 보면 제 하소연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글도 길었고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예전부터 조광지쳐버리고 잘된 놈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지금 전 남편한테 측은지심이나 동정심 갖지 마세요. 자기 어머니가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마누라는 어차피 자기 집에서 인정 못 받고 그러니 간병해줄 생각도 없고 간병받을 생각도 없으니 님을 찾은 겁니다. 예전 시어머니도 모른 척 하세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님에게 다시 보고 싶다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쌩 까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경리랑 바람 필 때는 스릴 있고 예절했겠지. 사랑이라 생각하고 조광지쳐 버리고 경리랑 결혼하고 잘 살 거라 생각하는 게 참 어이없네. 차분하고 위도른 공경하고 능력 있는 와이프 버리고 부인이 있는 거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덤벼드는 못된 여자 한테 가보니 알게 된 거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걸. 님 마음 잘 추스리고 좋은 분, 님 아껴주는 분 만났어요. 저도 남편 바람으로 이혼한 지 3년 됐는데요. 저는 이혼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 여자, 상간녀 소송까지 했어요. 그 소송으로 전 남편이랑 상간녀랑 싸워서 그쪽도 헤어졌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전 남편 놈 재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이라도 들을까봐 울컥울컥해요. 세상엔 인과응보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광지쳐 버리고도 인생 세탁해서 잘 사는 놈도 있고 남의 가정 깨놓고도 본인들은 애틋한 사랑했네 하면서 추억으로 되새기는 상간녀도 있고 그래도 쓰니님 아프게 한 사람들은 마음고생하면서 산다니 다행이네요. 추가 글입니다. 에고, 전 그냥 하소연할 겸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며칠 전에 전 남편을 만나고 와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썼는데 덕분에 힘이 많이 납니다. 많은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작이라고 하신 분들, 저도 자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었을 테니까요. 일일이 변명을 하자면 아마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런 여자도 있구나 생각해주세요. 뭐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면 심란했던 이 마음도 없어지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 친구가 전 남편과 결혼한답니다. 황당해서 글이 좀 횡설수설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8년 전 이혼했습니다. 24살 때 만나서 27살, 그 사람이 30살일 때 결혼했어요. 이 친구는 25살 때부터 같이 살기 시작해서 연애부터 제 결혼, 그리고 이혼의 전 과정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이혼의 이유는 남편의 주식 투자 때문입니다. 종종 수익은 냈지만 빚까지 져서 투자하는 게 불안했어요. 그리고 돈과 관련한 시댁의 갑질과도 같은 간섭 때문이었고
남편 쪽에서 내세웠던 이혼의 이유는 자기 관리의 부재, 165에 55일 때 결혼해서 2년 결혼 생활 중 43kg까지 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친정 때문이었어요. 제 변명 같지만 친정 부모님은 본인들 가난한 것에 죄책감 느끼셨고 2년 결혼 생활 동안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과 여행 가느라 친정 가보질 못했고 집들이 때 한 번 외엔 면목 없다고 신혼집에 들른 적도 없으셨고 남편은 친정집이 좁고 냄새난다고 딱 한 번 방문했습니다. 아무튼 결혼 과정과 이혼 과정을 이 친구는 모두 지켜봤고 같이 밤을 새서 상담해줬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유도 모르고 이 친구와 2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일방적인 차단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다른 친구를 통해 더는 저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른 친구가 이 친구의 청첩장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신랑 얼굴과 이름이 낯설지 않다며 며칠 전 제게 보여주는데 헉했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과 시부모님들에 대한 걸 모두 가감없이 얘기했었는데 다 잊은 건지 알면서도 상관없어서 결혼하는 건지 친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고 돌아온 답은 방구씨 변했어. 방구씨 부모님도 지난 일을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네 친구인 것도 알아. 네 축하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기왕 알게 된 거 와서 밥이나 먹고 가. 호텔 예식이야. 축의까지는 안 바래. 정말 그 사람과 그 부모가 변했을 수도 있으나 아니 모른다고 해도 굳이 친구의 전남편과 이러는 이유가 이해도 되지 않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아꼈던 친구이기에 말리고 싶다가도 본인이 굳이 흙탕물로 뛰어든다는데 어쩌겠나 싶다가도 나중에 혹시라도 아주 나중에 나처럼 상처받고 힘들어할까 싶어 걱정되기도 하고 저는 그 후 번호를 바꿨지만 부모님 번호를 아직까지 갖고 있던 건지 전남편이 엄마에게 연락 왔었다고 엄마가 하는 말이 혹시라도 자기 결혼 초칠 생각하지 말라고 연락 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라는 엄마 전화 받고 나니 이 사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싶기도 하고 친구가 너무 걱정되는 건 그냥 제 오지랖인 건지 그냥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하고 아무 일 없던 듯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지 싶기도 하네요. 추가 글입니다. 신입생 때부터 친하진 않았지만 뒤늦게 친해졌지만 둘이서 같이 방 얻어서 살기도 했을 만큼 친구들 중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고 알고 지낸 기간이 10년이 넘고 제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힘들 때를 모두 함께 해준 친구이기에 툭 하고 잘라버리듯 마음 놓는 게 쉽지는 않네요. 그동안 곁에서 보고 느껴온 친구의 성향을 생각해볼 땐 아마도 나의 연락을 끊어버린 그 시점이 전남편과의 만남을 시작했던 때가 아닐까 미뤄 짐작만 해봤어요. 정이 무섭다고 스스로도 아닐 거야 하면서 또 다른 마음 한쪽으로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네요. 전남편의 취향이나 그동안 친구의 연애사를 떠올려보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친구도 전남편은 절대 걔의 취향이 아니라면서 본인이 더 많이 화를 내주네요. 동기들 중에 5명이서 현재까지도 만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청첩장 주면서 같은 사람일 줄 모를 거라 생각했는지 아님 알아도 상관없는 거였는지는 모르겠네요. 알게 된 다른 친구가 연락했다는데 네가 내 친구면 결혼식 오고 방순이 친구면 결혼식 오지 마. 라고 했다네요. 친구들 중에서도 편이 갈리네요. 그냥 인연일 뿐이라는 친구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는 친구로 정말 남녀 사이는 알 수 없는 건지 댓글에 어떤 분 말처럼 두 사람이 진짜 연분이라서 백년 해로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서인지 성격적으로나 취미부터 식성까지 잘 맞을 만한 부분이 없을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섰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호구라고 하셔도 좋은데 오래된 친구다 보니 걱정이 먼저 되는 건 사실이네요. 화가 난다기보단 어이없고 배신감, 일하는 생각보단 그냥 황당하고 놀람 뒤에는 걱정도 생기고 뭐 그렇네요. 답답하시겠지만 원래 성격이 좀 많이 우유부단해요.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전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내 방패가 내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는 모습에 힘들어하다가 이혼 얘기가 나왔고 참고 참아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과 모습에 힘들어서 매일같이 싸우다가 이혼한 거였으니까요. 아마 그때도 여기에 글 썼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 머리 맞대고 글 쓰고 모여 앉아서 댓글을 읽으면서 이혼 결심한 거였으니까. 친구들 중에 혼자만 미혼이었던 게 불안해서였는지 30대 들어서면서부터 소개팅, 선도 많이 보면서 제일 결혼 잘할 거라고 큰소리 쳤던 친구라서 솔직히는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 고른 게 고작 그 사람이야? 하는 마음 때문에 친구가 걱정되긴 해요.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죠. 전 남편은 이제 저한테는 먼지만큼의 존재감도 없는 사람인데 만에 하나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게 말했다면 아마도 내가 먼저 그 친구와 인연을 끊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과 친구 중에 고르라면 저였다면 친구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친구의 선택이고 인생이니까요. 뭐 본인이 행복하다면 된 거죠. 다른 친구들과도 등 돌려서 하는 결혼이니만큼 꼭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글들을 보면서는 저도 단호해질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막상 제게 닥치니까 댓글처럼 단호해지긴 어렵네요. 어쨌든 제 결혼식에 받은 게 있으니 결혼식 간다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를 통해서 추기는 할 거예요. 그게 이제껏 이어온 우리 인연의 값일 테니까요. 엥? 댓글입니다. 님, 정신 차려요. 누가 누굴 걱정해요? 그 친구는 님 안 보겠다고 연 끊는데 님 뒤통수 치는 친구가 뭐가 걱정되나요? 같은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그냥 이 친구와는 연 끊는 걸로. 소식 들어서 좋을 거 없어요.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 님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옛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그러는 거 보니 하나도 안 변했구만요. 냅두세요. 그 친구, 아니 옛 친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본인이 감당하는 거죠. 천생연분이라 평생 같이 살지도 모르죠. 그렇다 해도 님은 거기 가까이 가지 말아요. 오물은 멀리 해야죠. 호구예요? 그년놈들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것들은 쓴이를 전부인 친구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쓴이 앞길이나 닦으세요. 그 남자는 쓴이랑은 안 맞는 남자예요. 근데 나랑 안 맞는 남자라고 해서 쓴이 친구랑 안 맞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 둘이 잘 살지 말지는 그 둘의 관계에 달린 거고 쓴이 인생과 별개죠. 통념상 이 경우는 상간녀 친구가 쓴이랑 쓴이 친구들 버릴 생각하고 자기 이득 찾아간 거니 쓴이는 친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손절할 타이밍이에요. 전 남편이 한 행동은 무례하기 그지없네요. 여전히 쓴이 부모님 댁을 만만하게 보고 있네요. 다시 어머님 댁에 연락할 경우 네 결혼을 초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쓰레기로 낙인 찍히게 해줄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호통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올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이런 분들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5에 43kg까지 빠졌으면 체질도 있겠지만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너그러운 댓글들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전에 해피한 시간 보내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식사 맛있게 드시기 전에 한 그릇 더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중국집 배달하기 전에 짜장면 짬뽕 뭐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는 29살 여자예요.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하고 여윳돈 있으면 또 저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았어요. 4년 전에 부모님 돈 앞에서 7,500 주고 재개발 예정인 집을 샀는데 1억 넘게 집값 오를 때 팔아서 4, 5천 정도 이득을 봤어요. 그렇게 7년 동안 저축하고 투자도 해보고 알뜰하게 모아보니 지금 제 통장에는 2억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돈뿐만 아니라 거지근성 남친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헤어지자고 말했으니 전남친이네요. 20살 때부터 9년 동안 사귄 놈이에요. 군대에 있을 땐 저한테 참 잘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술에, 나이트에, 여자에 제 속을 썩였어요. 그놈의 정이 뭔지 헤어지자 해놓고도 울면서 비는 남자친구를 용서해준 게 5번, 지금 지칠 대로 지쳤어요. 남자친구 가족은 여동생 둘의 어머님 한 분 계세요. 아버님이랑은 오래전에 이혼하셨대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여동생 둘은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취업준비생인데 등록비랑 집안 생활비를 다 남친이 대주고 있었고 큰동생은 취직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26살인데 남친 벌이는 저에 비해서 좋은 편이에요. 세금 떼고 390 정도 받고 저는 200 정도 법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월급에 엄청 자부심 갖고 있는데 정작 집안 생활비, 자기 카드값, 동생 2명 용돈, 집세, 남친 가족 4식구 월세 살아요. 차 할부금 등등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저희 집도 부자는 아니지만 전세 살고 노후 준비 다 해놓으셨고 저희 아빠가 국가 유공자셔서 나라에서 적지만 다달이 돈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런저런 결혼 준비 얘기를 하다가 집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몇 년만 살고 돈 모아서 나오자고 하더라고요. 남친 집은 작은 방 2개인데 한 방은 어머님이 쓰시고 다른 방은 동생 둘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실처럼 생긴 문 없는 방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걸 달면 된다네요. 그 방에 에어컨, 컴퓨터, 옷장 다 있어서 온 가족이 들락날락해요. 말이 방이지 남자친구는 소파에서 잠만 자고 그냥 거실이에요. 에이 싫어. 집 구해야지. 난 우리 둘이 살고 싶은데.
그럼 방 3개 정도 있는 집을 하나 구할까? 1억 5천 정도면 구하겠지? 그쯤 하겠지. 자기 돈 얼마나 있는데? 없는 거 알지만 물어봤어요. 나 없지. 그럼 집은 어떻게 구하게? 너 모아놓은 돈 있잖아. 일단 그걸로 구하고 너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내 월급 다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가 모아놓은 돈 많은 거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월급이랑 통장 오픈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그때 남친 돈이 다 집 생활비로 들어가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알게 됐고요. 어차피 남친 모아둔 돈 없는 거 알았고 제 돈 2억은 저 시집갈 때 쓰고 일부는 부모님 드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2명 사는 집 방 3개나 필요한가 싶어서 그럼 20평 안쪽으로 방 2개짜리 전세 구해서 하나는 옷방 쓰고 남는 돈 우리 부모님 드릴래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럼 우리 엄마는? 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어머님 왜? 했더니 정색하면서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방 3개짜리 구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우리 엄마도 좋대. 난 그건 싫은데? 그냥 어머니는 동생들이랑 사시라 하고 우리 둘이 살자. 너 집 구하고 남는 돈 다 너네 부모님 드린다며?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그럼 남는 돈 자기 어머니 드려야 해? 그럼 우리 엄마도 너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싫어. 우리 엄마 줄 거야. 노후자금으로.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 없는데. 어머니 노후자금을 왜 나한테서 찾아?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돈 드릴래. 자기 모아놓은 돈 있으면 자기도 결혼하고 남는 돈 어머니 드려. 우린 집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모아도 되니깐. 나 모아놓은 거 없잖아. 엥? 그럼 못 드리는 거지 뭐. 황당해서 화도 안 나고 웃음만 나더라고요. 이 새끼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집 사고 남는 돈 지네 엄마 줬으면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 꺼내고 우리 엄마는 어쩌지? 계속 이 말만 하는데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답답해서 제가 그냥 집 사고 남는 돈 너네 엄마 주라는 거냐고 얘기 꺼냈어요. 그럼 뭐 어쩌자고? 집 사고 남은 돈 어머니 드리자는 거야? 아니 난 그럴 생각 없었지. 근데 자기가 큰 집 말고 작은 집으로 구하자며. 둘이 사는데 방 3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그랬잖아. 일단 내 돈으로 구하고 자기랑 돈 모아서 더 큰 집 가자고. 나는 엄마 모시고 사는 줄 알았지. 그건 내가 싫어. 미안. 대신 어머님 집 가까운 곳에 집 구하고 자주 찾아가자. 그럼 집 사고 남은 돈은? 우리 엄마 드릴 거라니까?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 있어야 하잖아. 어머니 노후자금을 왜 내 돈으로 하려고 해? 난 방 2개짜리 구하고 남는 돈 우리 집 줄 거야. 그럼 반반씩 드리면 되지. 싫어. 생각도 안 해보고 싫다고 그러냐? 남는 돈 우리 엄마 드리는 게 오래전부터 내 생각이었어. 큰 집 구해서 우리 엄마랑 셋이 살던가 작은 집 구해서 둘이 살 거면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을 조금 주던가 하자. 이러는데 속 터져서 미치겠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로 30분 정도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길래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 하고 집에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집 와서 샤워하고 나오니까 카톡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좋게 좋게 넘어가자. 나도 자기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할게. 엄마가 너가 싫으면 같이 사는 건 엄마 쪽에서 양보하시겠대. 대신 2천만 원 정도만 엄마 드리자. 엄마도 우리가 2천쯤 드릴 거라고 하니까 서운하시기는 해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엥? 카톡 보고 잠깐 생각하다가 잠들기 전에 카톡 하나 보내줬습니다. 나 자기랑 결혼 못하겠다. 셀프 효도해. 잘 지내. 안녕. 읽은 거 확인하고 차단했어요. 전화 오길래 전원도 껐어요. 집으로도 12시 넘게 전화가 오길래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아무 일 아니라고 하고 제 폰으로 착신 전환해놨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니 집 앞에서 갑자기 왜 그러냐며 잡는 놈한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너랑 결혼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뿌리치고 출근했어요. 지금 출근했는지 어쨌는지 회사 앞에서 잠깐 만나자고 메신저로 날리길래 삭제해버렸어요. 어머님한테도 전화와서 받으니 나한테 그깟 돈 좀 주는 게 그렇게도 싫으냐? 라며 난리예요. 저보고 나쁜 년이래요. 제가 나쁜 년인가요? 다른 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나쁜 년 같으면 저는 제 부모 생각밖에 못하는 나쁜 년 맞나봐요. 29살에 9년 사귄 남자랑 헤어지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 이 남자 말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싱숭생숭하네요. 댓글입니다. 나는 방 3개짜리 구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우리 엄마도 좋대. 누가 니네 엄마 의견 물어봤냐? 남의 돈 갖고 지 혼자 신나서 놀고 자빠졌네. 이 새끼 뭐지? 애에서 개공감했네. 님 남친 이상해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난리네요. 효도를 아주 빌붙어서 하네. 결혼 전에 저런 거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엄마가 양보하시겠대. 우리가 2천쯤 드릴 거래. 언제부터 남의 돈 거저먹는 게 양보의 의미가 되었나요? 완전 양아치구만.
저 지금 남편이랑 28살에 만나서 3년 반 동안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요즘은 결혼 30 넘겨야 하는 추세고 님 29이면 아직 한창 젊은 나이예요. 새로운 만남 가지기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젊고 능력도 있고 당차고 알뜰하고 알토란 같은 여친을 님 남친은 그저 자기 집 구제해줄 물주로만 봤군요. 거지근성도 그런 거지근성을 부리나. 결혼하기 전에 이런 찌질한 남친이랑 엮이지 않게 된 걸 행운으로 여기셔야 할 듯하네요. 지금쯤 남친이란 놈 아주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겠네. 통장 오픈하고부터 아주 여친 돈이 지 돈인 양 어떻게 써야 할지 목록까지 작성해놨을 텐데. 다 쓰러져가는 지네 집안에 보탤 생각에 신났을 텐데. 생각보다 똑 부러지고 냉철한 여친에게 버림받았으니 지금 그 속이 어떨까. 아마 지가 번 돈 다 날린 기분일걸. 아이고 깨소금을 한 바가지 먹어도 이거보단 덜 고소하겠다. 양보? 자기가 뭔데 양보를 해. 같이 사는 게 의무도 아닌데. 가진 건 진짜 개뿔도 없으면서 어디서 유세야. 굽히고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저런 거지 같은 집안에 안 들어가신 건 님의 천운입니다. 천운. 결혼했으면 어쨌을 뻔했어요. 그랬으면 그놈은 벌어오는 월급 가지고 시어머니 시누이들 생활비 대주고 먹여 살리느라 부부싸움 매일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지금 암튼지간에 셋 다 놀고 있는 거잖아요. 뼛속까지 거지근성 있는 게 맞아요. 대학생이면서 알바해서 지가 알아서 할 생각 안 하고 지 오빠한테 손 벌리고 큰애도 취직을 못했으면 알바라도 해야지. 시집갈 나이에 지 오빠한테 손 벌리고 시어머니 될 뻔한 분은 지 아들 결혼하는데 뭐라도 못해줄 망정 여자가 번 돈으로 직구한다는데 거기서 돈이 남던 뭐가 남던 그 돈을 어딜 감히 넘봐. 모아놨더니 2천? 2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천원도 아깝네. 식구들 죄다 그런 분위기에서 돈 받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이 어디 한 사람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없는 집안이네. 그놈이 제일 문제고 어디다 그럼 우리 엄마는 이래. 지 엄마한테까지 돈 주려고 그리 뭐하는 줄 아나. 님 그 나이에 2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이런 놈하고는 헤어지더라도 걱정 없겠어요. 보아하니 9년의 연애기간 내내 이런 비슷한 상황이 꽤나 많았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 내려놓으심이 맞는 것 같아요. 헤어짐을 축하해보기는 처음입니다. 힘내요. 화이팅. 후기입니다. 원래 후기 같은 거 쓸 생각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후기라고 할 것도 없지만 올려요. 요 며칠 동안 남자친구가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는 개뿔. 깨끗하게 헤어지고 왔어요. 혹시나 다시 만날까 걱정하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안해. 엄마도 내가 설득할게. 결혼하면 내 월급도 다 자기가 관리해. 나는 진짜 아무 욕심도 없어. 자기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게 다야. 진짜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제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그럼 여태까지 자기가 쓴 거 다 내놓으라고 협박도 하고 안 통하니까 다시 울면서 빌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얘가 진짜 또라이였구나. 9년 동안 나 뭐 한 거지? 싶더군요. 9년 동안 자기가 나한테 썼던 돈을 배상하라고 하길래 얼마냐고 물으니 2천만 원이래요. 그놈의 2천만 원, 전생에 2천만 원 못 모으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너 같은 놈 붙잡고 보낸 내 9년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난 내 20대가 아까워 미칠 것 같다. 정 나한테 돈을 받아내고 싶으면 하나하나 영수증 달아서 청구해라. 더러워서 안 띄어먹는다. 다 줄게. 하고 무시하고 붙잡는 거 뿌리치고 집에 왔어요. 문자로도 그놈의 돈하며 왈왈대길래 그놈 계좌로 카드빚 갚으라고 빌려준 500만원 찍혀있는 통장 찍어서 보내줬더니 답장 없네요. 이거 말고도 그동안 빌려줬던 돈 통장에 그대로 증거 남아있으니 계속 괴롭히고 따라다니면 진짜 다 받아낼 생각이에요. 돈 좋아하는 놈이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도 돈이겠지요. 그리고 달아주신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읽었어요. 월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친은 400 벌고 저는 200밖에 못 벌지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꿀린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월급 200 모두 저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라 여태 모자란 것 없이 잘 지내왔지만 남친 소비 패턴을 보면 400 버는 거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예요. 집에 온전히 주고 자기는 카드 사용하고 돌려막고 하도 쪼들려 살아서 위에서도 말했지만 카드값 갚아준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퍼줬더니 모두 제 것인 줄 착각한 모양이에요. 저 그렇게 돈에 연연해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9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쉽겠어요. 그동안 많이 속썩였지만 정도 있고 평소에는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완전체라고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얘는 지 분리할 때만 완전체가 되나봐요. 제가 헤어진 이유는 제가 집 다해 가서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2천 드리자고 해서 그것보다 제가 그만큼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움도 모르고 내가 당연한 걸 해야 한다는 듯이 뻔뻔한 태도예요.
9년 동안 사귀었다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런 남자한테는 9년이 너무 아깝지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태 버텨온 9년이 아까워서 앞으로 살아갈 90년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남자친구 어머님도 처음에는 욕하시다가 지금은 아가아가 하시면서 설득 모드로 바뀌셨지만 결혼할 생각 이제 없고 더 이상 그 집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시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수신 거부해놓고 등록되지 않은 번호는 아예 받지 않고 있어요. 작은 여동생이 모 사이트에 자기 오빠를 꽃뱀에게 9년 동안 이용당한 불쌍한 남자로 저를 착한 남자에게 9년 동안 빌부터 먹은 불려시로 만들어 욕을 써놓았길래 이 판 주소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줬습니다. 한번 댓글 읽어보고 오빠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냥 제 돈으로 제 부모님께만 효도하는 이기적인 여자가 되렵니다. 막상 이렇게 되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입니다. 여동생이 올린 글 한번 보고 싶네요. 글은 덤덤하게 썼을지 몰라도 속은 참 속이 아닐 텐데 힘내세요. 그 거지는 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2억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놈 빚이 2천인 듯 9년이 너무 아깝지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태 버텨온 9년이 아까워서 앞으로 살아갈 90년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마인드 너무 멋지네요. 훨씬 더 멋진 남자 만나 예쁜 사랑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거지 집구석도 이런 산거지들만 모인 집구석이 있다니 대단한 집구석이구만. 거지들 쫄랑쫄랑 님한테 빌부터 살라 했나봐요. 모험에 토 나오는 거. 언니 진짜 그런 놈 다시 만나면 안 돼. 알지? 언니 정말 똑똑한 거야. 현명해. 언니는 현명한 여자야. 언니 얘기를 듣자 하면 언니 굉장히 생활력도 있고 소비도 실효성하게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성실할 것 같은데 그런 거지들한테 엮이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다 말짱 꽝 되는 거 알지? 언니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믿을게. 다음 사연입니다. 애 없는 게 천만다행인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4살 차이지만 아직 둘 다 많은 나이는 아니라 좀 더 여유 있어질 때 낳기로 계획했어요. 저는 보통 체격인데 남편은 결혼하고 살이 무진장 쪘습니다. 배만 보면 무슨 40, 50대 아저씨 같아요. 저나 남편이나 술을 즐기는 편이라 신혼재미며 뭐며 다들 결혼하면 살찐다는 말에 야식도 자주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저는 옷이 꽉 끼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퇴근하면 운동을 하고 조금 붓는다 싶으면 식단 조절하면서 관리하지만 굳이 남편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와 정말 살찌니까 밤마다 코를 고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충동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베개로 정말 짓이겨버리고 싶다는 생각 수백 번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막 화가 치밀어서 눈물이 나고 엉망인 컨디션으로 출근하면 하루가 망한 느낌이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더 화가 나는 건 사람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처음엔 각방을 썼어요.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잠만 따로 자자고 했더니 아니, 무슨 부부가 잠을 따로 자? 그게 부부야? 난 절대 용납 못해. 그런 건 부부 아니야. 남남이지. 같이 자. 내가 코 안 골도록 노력할게. 라면서 온갖 삐진 척은 다 했지만 어르고 달래서 따로 잤는데 언제부턴가 스멀스멀 기어들어와서 만져대고 괴롭히고 이게 쌓이니까 진짜 사람이 이렇게도 미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수술을 받던가 살을 빼라고 악다구니도 써보고 애걸복걸 울어도 보고 그런데 작심삼일이에요. 수술은 무섭다. 후기들 보니까 좀 그래. 다시 돌아온다던데? 라면서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 알았다고 각자 영원히 따로 자자고 했더니 그건 싫어. 부부 아니야 그건. 이럽니다. 이딴 이기적인 놈이 다 있답니까? 제가 미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제 주말에 갑작스럽게 신우집 문제로 볼일 보시고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 오셨고 눈치 없이 남편이 주무시고 가랍니다. 거리도 30분 거리인데 뭘 자고 갑니까? 저 코골이 소리 들을 생각과 나한테 말도 없이 주무시고 가라기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는 건 인정해요. 그래서 저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다들 놀라서 저만 쳐다보는데 뭐라고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들으시더니 살다 그런 걸로 이혼하냐? 코 고는 사람 다 이혼당하냐?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거리야? 일하는 사람이 피곤하면 코를 골 수도 있지. 라면서 길길이 날뛰시길래 골 수는 있는데 이기적이에요.
따로 자는데도 와서 사람 괴롭혀요. 저는 뭐 일 안 해요? 라고 막 이야기했더니 그런 걸로 여태 따로 잤냐? 무서운 여자다 너. 이해심이 없네. 방구 너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냐? 우리 방구 어쩐다니. 맨날 일하느라 피곤한데 집에서 잠자는 것도 구박받네. 불쌍해 방구. 라면서 통곡하는 척 하길래 듣다 너무 짜증이 나서 아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 코골이 자장가 삼아 주무세요. 데려가세요. 저는 더 못 살겠네요. 라고 하자마자 싸대기도 아니고 두 손으로 제 얼굴을 내리치셨어요.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게 어디 시애미한테 덤벼. 말하는 싹바가지는 어디서 배웠어? 뭐? 어머니가 아들 코골이 자장가 삼아 주무세요? 왜? 나도 너처럼 당해봐야 되겠냐? 아주 말하는 꼰세가 재수가 없네. 라길래 옆에 있던 남편 뺨 후려갈기고 그 길로 대충 챙겨 나와서 혼자 모텔방 잡고 술 마시고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아주 저를 인간 말종 취급하는 내용만 가득하게 보내놨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말했는지 무슨 일이야? 방순이 어디야? 라면서 부모님한테 계속 연락 와 있고 진짜 정신 나간 놈인가 너무 짜증나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뭐라고 말씀드릴지 미치겠네요. 이런 걸로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는데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코 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이기심에 정이 다 떨어졌어요. 검색은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카톡 한 거나 코 고는 동영상 같은 건 많은데 이런 걸로 증거가 될까요? 거의 1년 매일을 시달렸습니다. 옷도 후레하고 카드 지갑만 덜렁 들고 나와서 내일 출근하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짜증이 나네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주부예요. 저는 오늘 가족과 연 끊었어요. 저희 집은 3남일녀로 제가 장녀예요. 남동생들은 19살 하나에 18살 둘이고요. 제 엄마 20살의 아빠랑 만나서 전 아웃이고 결혼하셨대요. 처음에 태몽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 배 모양도 입덧도 다 남자아이여서 많이들 실망하셨대요. 저희 외가도 친가도 여자아이가 귀한 집이에요. 그러던 중에 제가 태어났고 외가에서 첫손녀라고 사랑받고 친가에서는 막내라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외동으로 12년을 살다가 첫 남동생이 생겼을 때 너무나 좋아서 제가 동생을 다 돌봐주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쌍둥이 동생 2명이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동생들을 돌봤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부모님이 애새 돌보기 힘들다고 집에 와서 도우라고 해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와서 도왔어요. 20살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엄마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애들 챙겼어요. 학교 픽업도 제가 했고 숙제 체크도 제가 했어요. 저 알바에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애들 용돈에 준비물값, 급식비 이런 데 썼어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면서 바쁘시니까 힘들지 말라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기도 돌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일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됐고 제가 혹시라도 하나라도 빠뜨리면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동생이 조그마한 감기라도 걸리면 우리 애들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주방에 가서 죽을 끓이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아프면 죽을 끓여주기는커녕 아픈지도 모르고 계시더군요. 저도 친가나 외가에 가면 하나뿐인 손녀라고 사랑받고 힘든 일 안 해도 됐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나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해서 그냥 참고 지냈죠. 그런데 그게 바보 같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엄마하고 아빠가 저한테 쓴소리할 때 마음에 상처 입어도 그냥 지냈는데 저 결혼하고도 꼬박꼬박 찾아뵈면서 용돈도 드렸는데 안부 전화도 자주 했는데 동생들 학자금 이런 것도 제가 다 부담했는데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었나 봐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저와 제 남편은 그냥 존재 자체가 민폐였나 봐요. 저 오늘 동생들 시험방 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엿 먹이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엄마 생신인데 작년에는 동생들이 그 흔한 미역국도 안 끓였대서 이번에는 그거 끓여드릴 겸 생신 파티도 할 겸 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란 놈들은 누나, 왜 미역국 끓였어? 나 오늘 시험인데 누나 때문에 망치면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반말에 욕하는데 엄마는 거기서 아들들 편 드시면서 망할 것이 동생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하네? 랍니다.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나는 왜 여태까지 노력을 하며 왜 나머지 사람들은 노력을 잃지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부모님한테 사랑도 못 받고 욕이나 처먹고 살 거 아무 짓도 안 하고 욕먹느니 욕먹을 짓 하고 욕먹으려고요. 저한테 동생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고 하셨죠? 예, 동생놈들 인생 제대로 망쳐보려고요. 제가 지금 일해서 버는 돈 중에서 걔네들한테 가는 돈 다 정지시키던지 막으려고요. 말 맞다나 저는 키워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누나한테 부모님 등이 없고 반말과 쌍욕을 퍼붓는 놈들은 제 동생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도 엄마나 아빠한테 용돈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친가나 외가에 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찾아뵈도 엄마나 아빠 없을 때 찾아뵈겠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신기하게도 부모님 복 동생 복은 없는데 신랑 복 시부모님 복은 많아요. 우리 가족한테 힘 안 빼고 시부모님한테 잘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없는 저희 막내 아가씨 때문에 이걸 어찌 해결해야 하나 싶어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셰프는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이쪽으로 사업 시작하게 되어서 운영하고 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둘째 아가씨가 저보다 4살이 어리고 막내 아가씨는 저보다 8살이나 어립니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니 이제 막 성인 된 거죠. 막내 아가씨는 처음에 봤을 때는 막둥이답게 애교도 많고 싹싹한 성격에 저도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이 아가씨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상견례를 제 레스토랑에서 했었어요. 2층에 룸이라서 하나 비우고 거기서 했거든요. 그 후부터 저한테 저도 나중에 자영업하고 싶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더니 레스토랑에 자주 들르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가서 셰프님들이랑 메뉴 상의하고 신메뉴 개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보다 보니까 저녁 늦게 레스토랑 마무리할 때까지 있고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 오실 때마다 제가 항상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 게 참 귀엽다 생각했고 올 때마다 학생이 돈이 어딨냐고 밥 챙겨 먹이거나 신메뉴 나온 거 먹어보라고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해준 게 문제였나 봐요. 작년부터 친구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오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부터는 아예 여러 명씩 데리고 오기 시작하네요. 2달 전쯤에 친구 6명이나 데리고 왔을 때는 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사무실 가서 있었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있으면 계산할 때 계산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갈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나중에 매니저가 들어오더니 저희 아가씨가 계산 안 하고 가셨다네요. 아가씨 하도 왔다 갔다 해서 매니저들도 아가씨가 누군지 알아요. 일단은 다른 손님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알겠다고 돌려보내기는 했다는데 난감해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 음식이 엄청 비싼 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 있는 편이에요. 영수증 보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신우이 혼자 오거나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와서 먹고 간 것만 해도 돈백은 되네요. 신우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개모임을 저희 가게에서 하세요. 그래도 어머님 개모임은 몇 번 안 되고 모시고 식사 한 번 했다고 생각하자 하고서는 군말 없이 해드렸어요. 근데 그날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날 당장 신우이 집에 불러서 아가씨한테 엄청 뭐라 했네요. 남편 혼내는데도 울면서 말끝마다 언니가 그러래서 되는 줄 알았어. 언니가 오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 라고 하다가 남편이 네가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는 싹 바가지 없게 뭐하는 짓거리야? 개념머리 없이. 라고 고함 지르고서야 그만하더라고요. 신우이 그날 집 가서 아버님한테도 엄청 혼났다네요. 그래서 그 후로 잠잠한가 싶었더니 갑자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 와서 조별 모임하게 위층에 룸 하나만 비워주면 안 돼요? 랍니다. 그래도 그때 남편한테 눈물 빠지도록 혼났으면 이번에는 개념 있게 하겠지 해서 시간이랑 날짜 알려주면 그때 예약 잡아줄게요 했어요.
근데 개념 없는 건 아무리 소리 지르고 혼내도 안 되나 보더라고요. 어제 갑자기 과 선배들이라고 우르르 데리고 들어와서는 안내해달래요. 카운터에서 매니저랑 예약 손님 명단 확인하고 있다가 멍해져서는 아가씨 뭐 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제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묻더라고요. 아무리 주중이라지만 점심시간에 그렇게 오면 2층에 참 자리가 나 있겠습니다. 아가씨,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미리 예약하시고 오셔야 한다고, 안 그러면 자리 없다고, 룸은 힘들고 1층 홀에 해드리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니까 저더러 언니,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랍니다. 8살이나 어린 게 제 팔 잡고서는 잠깐 얘기 좀 하자 하는데 어이가 없었지만 손님들 보시는 눈도 있어서 옆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언니, 과 선배들 앞에서 저 이렇게 망신 주기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점심 때 온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자리 없다고 홀에 주겠다고 하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나, 언제 점심때 온다고 했는지 그냥 전화와서 조별 모임하게 위층 룸 하나 비워줘요. 해서 제가 날짜랑 시간 알려달라니까 나중에 톡으로 줄게요. 하고서는 끊었으면서 입구 쪽에 우르르 사람 몰려있는 거 보고 입구 쪽에 계시던 손님들 자꾸 이쪽 쳐다보시고 하더라고요. 이 개념 없는 애를 어찌해야 할까 싶다가도 제 일터라서 꾹 참고 말했어요. 문자나 톡이 없길래 오늘 이렇게 오는 줄 몰랐어요. 위층은 예약 손님들로 다 차 있으니까 홀에 금방 자리 만들어줄게요. 무슨 조별 모임이라더니 사람이 8명은 되더라고요. 테이블 붙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테이블 옮기고 할 생각하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저희는 점심시간부터 영업하기 때문에 단체 손님들이시면 위층에 룸으로 안내드리고 홀에 배정이 되시면 미리 테이블을 붙여서 세팅을 다 해놔요. 언니가 지체면 다 망가뜨렸다고 징징거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애 일단 달래서 홀에 자리 마련해줬네요. 근데 학생들이 맡기는 한 건지 무슨 와인들을 시키더라고요. 아, 조별 모임이 아니라 무슨 축하할 일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온 건가 보다 싶었죠. 아니 무슨 대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이런 레스토랑에 와서 코스 메뉴에다가 와인까지 시킵니까? 거기다가 코스 메뉴 중에 뒤에 것들은 미리 예약할 때 말을 해줘야 하는 것들인데 뒤에 거 시켜놓고서는 저희 직원이 예약을 하지 않으셔서 뒤에 메뉴 주문 불가능하세요. 앞에 메뉴들로 골라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랍니다. 거기에 끼리끼리 논다고 같이 온 애들 중 남자애가 야, 너네 오빠 와이프가 여기 사장이라면서 왜 안 되냐? 랍니다. 저희 아가씨 스카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학 다녀요. 아니 근데 그런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도 다 큰 성인들이 사리분별 못하고 그런 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뒷목 잡고 싶더라고요. 다행히 손님들한테서 컴플레인은 안 들어왔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제가 인상 찌푸릴 정도면 다른 사람들도 인상 찌푸릴만 하죠.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하신 손님들한테 결국 계산하실 때 다 사과드리고 다음번에 오시면 서비스 해드리겠다고 했네요. 머리 아파서 더 이상은 그 꼬라지들 못 보겠어서 저는 사장실 올라와 버렸는데 나중에 매니저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계산 안 하고 갔더랍니다. 매니저가 계산해 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가씨가 언니랑 말 다 끝났어요.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고서는 쌩 나가셨다네요. 코스 메뉴들에다가 와인까지 3병 시켰으니 영수증 보고 결국 뒤집혔네요. 그대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니 당장 여기 오라고 난리치고 한 거 남편 인천 쪽에 회의 들어가 있던 상태여서 결국 저녁 좀 늦게 저 데리러 왔었어요. 오자마자 그대로 끌고 올라가서 엑셀 파일 열고 말했네요. 네 동생이 지금까지 여기 와서 먹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간 것들이야. 전에 당신한테 말했을 때는 내가 굳이 22살짜리 상대로 돈 액수까지 말하며 당신한테 말해야 하나 싶어서 말 안 했었던 건데 이거 보이냐? 라고 했어요. 남편 그때 제가 말 듣고 신우이 혼내기는 했지만 제가 액수는 안 알려줬었어요. 근데 오늘 영수증까지 보고서는 남편 한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이런 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공과사가 철저해요. 가족한테도 함부로 공짜해주고 하는 거 이해도 못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법이 어딨냐고 신우이 엄청 혼냈던 거거든요. 근데 액수까지 봤으니 남편도 기가 찼는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진짜 눈돌아서 남편한테 결혼하고 처음으로 난리를 쳐댔어요. 아직 1년도 안 된 신혼인데 난리 쳐대는 모습 보여줬네요. 아가씨 때문에 매니저들이랑 직원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아가씨 때문에 아가씨 올 때마다 고생하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냐? 둘째 아가씨는 멀쩡한데 막내 아가씨는 대체 왜 이래? 한두 번 가끔 오는 거면 내가 이러겠냐? 그리고 와서도 정도가 심하잖아. 라고 쌩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도 개모임을 저희 레스토랑에서 하셔서 달마다 한 번씩 오시지만 계산 다 하시고 가세요. 매니저한테 계산할 때마다 사장 가족인데 좀 깎아주는 거 없냐고는 하시지만 그냥 와인 한 병 서비스 드렸다고 생각하고 제가 매니저한테 유도리 있게 하랬어요. 시어머니 개모임 한 달에 한 번이고 오셔서 많은 거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시니까 그 정도는 해드려도 된다 생각했는데 시누이는 정말 답이 없네요. 남편 그대로 시댁에 전화 걸어서 어머님 받으시니까 아가씨 거기 있냐고 묻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시누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오늘 조별과제 때문에 학교에서 새벽까지 공부한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시는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말하고 싶지도 않아. 내일 저녁에 걔 집에서 딱 기다리라고 해. 라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남편이랑 나가면서 1층에서 남편이 매니저랑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없게 단단히 말하겠다고 사과하는데 남편한테까지 미안해지더라고요. 막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사 지낼 때도 제사 다 끝나고 제사상에서 음식들 주방으로 가져가는데 둘째 시누이가 옮기고 있는 제기들 위에 음식 손으로 집어먹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 했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시길래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 일찍 남편이랑 시댁 가기로 했는데 이 철없는 아가씨를 어찌할까요? 남편 동생이니 본인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 할까요? 아니면 저도 같이 뭐라 해야 할까요? 남편이 처음 집으로 불러서 혼냈을 때 그때 저도 한마디 하다가 아가씨 제 말에 울음 터져서 더 이상 말 안 했거든요. 이미 남편이 그때 옆에서 충분히 화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시부모님 앞이니 신경 쓰이기는 하네요. 막말로 아가씨는 시부모님 딸이지만 저는 남이잖아요. 남이 막내딸한테 뭐라 하고 아가씨 또 그때처럼 대성통곡하면 제가 더 골치 아파질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요즘 정신없는데 이 아가씨가 언제 갑자기 나타날까 노이로제 걸릴 것 같고 오늘 저녁에 또 가서 아가씨 얼굴 볼 생각하면 머리 아프네요. 후기입니다. 이게 대체 뭐 좋은 일이라고 후기까지 올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후기를 원하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후기 들고 왔습니다. 그만큼 관심 가지시고 많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시댁에서 그 난리가 있고 나서 남편이랑 따로 술 한잔하면서 저희도 늦게까지 얘기하느라고 후기가 늦어졌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막내 아가씨는 시아버님한테 뺨 맞고 용돈 다 끊겼어요. 제 레스토랑 근처에는 발걸음도 못하도록 접근 금지령도 받았고요. 근데 애꿎은 시어머니랑 둘째 아가씨까지 같이 접근 금지령 받으셨네요. 어제 오후에 시간 날 때마다 폰으로 틈틈이 댓글 체크하면서 시댁 가서 할 말 포인트 정리도 하고 같이 열받아 주신 분들 덕분에 통쾌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웬걸 시댁 가자마자 제가 준비했던 말들은 다 하지도 못할 정도로 막내 아가씨가 난리를 친 바람에 어제 정말 난리도 아니었네요. 남편이 저녁에 픽업와서 바로 시댁으로 갔었어요. 근데 막내 아가씨 없더라고요. 집에 있으라 했더니 없는 거 보고 도망갔나 싶었는데 시어머니 말로는 아가씨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들어오기로 했다고 곧 온다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일단 앉아서 상황 설명부터 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두 분 다 제 얘기 듣자마자 아버님은 한숨 쉬시고 어머님은 본인이 더 저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둘째 아가씨 보고 당신한테 당장 전화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라고 해. 라고 고함 지르셔서 막내 아가씨 바로 집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나 친구들이랑 밥 먹고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데? 라고 현관에서 징징거리다가 아버님이 입 다물고 와서 앉아. 라고 하시는 소리에 분위기 파악하고 와서 앉더라고요. 막내 아가씨 앉자마자 남편이 너는 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네 새언니 가게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니까 아가씨 놀래서
눈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남편이 계속 말했네요. 내가 그때 너 집으로 불러서 했던 말은 대체 뭘로 알아들었던 거냐? 네가 한 짓이 도둑질이나 다름없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싹 바가지 없이. 가족이면 그렇게 네 맘대로 막 가서 그렇게 먹고 와도 된다고 생각한 거냐? 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말리고 편도 안 들어주고 저희 남편은 계속 윽박지르니까 막내 아가씨 결국 울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다들 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라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막내 아가씨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엄마 아빠 가게에 친구들 데려갔었어도 엄마 아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리고 상견례 때부터 나보고 가끔 놀러오고 밥도 먹으러 오라고 했던 건 언니였잖아요. 그리고 방순이 언니한테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저번부터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 나도 나중에 커서 레스토랑하고 커피숍 할 건데 나는 언니가 내 가게에 맨날 와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언니 가게 가기 며칠 전에 분명히 조별 모임으로 간다고 말했었는데 오히려 내 지인들 앞에서 나 창피하게 한 건 언니잖아요. 랍니다. 너무 울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저런 말들을 하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아가씨는 대체 저런 정신 상태로 그 좋은 대학은 어째 들어간 건가 싶고 가서 다른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은 어째 잘 지낼 수 있는 건가도 싶고 결국 시어머니는 막내 아가씨 등짝 내려치시면서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해. 라는데 막내 아가씨 싫다고 울며불며 내가 뭘 잘못했어? 라면서 난리. 아 진짜 시댁 가면 난리 날 건 예상했지만 그 난리가 무슨 유치원생이 바닥에서 구르는 것처럼 그런 난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바닥에서 안 굴렀다 뿐이지 앉은 상태에서 세상 끝난 것처럼 엉엉 울면서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는데 누가 보면 제가 막내 신우 집이라도 뜯어먹은 줄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은 뭘 잘했다고 우냐? 당장 안 그치면 내쫓아버린다. 라고 고함 지르시고서야 막내 아가씨 울음 그쳤어요. 남편이 네가 다른 애들처럼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안 벌어보고 부모님이랑 나한테 용돈 받았으니까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거야. 네가 네 자랑질하고 싶어서 친구들 데리고 갔다고 간 근 몇 달간의 돈들은 네가 몇 달을 놀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만 죽어라 뛰어야 벌 수 있는 돈이야. 너 앞으로 얄짤없어. 용돈 안 줘 이제. 라고 하더라고요. 용돈을 저희 남편한테서 받아요. 앞으로 너 쇼핑하고 싶은 거나 필요한 것들 네가 아르바이트를 뛰던 과외를 하던 너 알아서 벌어다 써. 라고 하니까 막내 신우이 거기서 또 울음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전공 과목이랑 조별 과제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할 게 많은지 알아?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어딨어? 아르바이트 못해? 라면서 또 울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준비해간 말은 할 틈도 없이 막내 아가씨가 한마디로 개판 만들어놨네요. 아니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끝까지 저보면서 계속 자기 할 말은 하대요. 솔직히 언니가 바쁜 것도 아니고 요리를 하냐 서빙을 하냐? 내가 가끔 그렇게 놀러가면 언니도 말동무하고 좋은 거잖아. 나도 나중에 사업할 건데 그거 배우러 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랍니다.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더러 언니는 언니 남동생이 친구들 데리고 놀러와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거예요? 라는데 거기서 터졌네요 제가. 아가씨 정신 차려요. 제 동생은 정신 제대로 박힌 애라서 누나가 레스토랑 한다고 공짜 밥 먹어야지 하고 신나서 친구들 데리고 찾아오는 애가 아니라 일한다고 힘들 텐데 방해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리고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고 와서도 본인들 먹은 거 다 계산하고 가는 생각이 있는 애예요. 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둘째 아가씨도 결국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발 집안 망신 좀 그만 시키고 다녀. 잘못한 게 있으면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상식이야. 나이 22살이나 먹고 그런 순서도 몰라? 둘째 아가씨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에요. 지금은 대학원 다니고 있고 남편이 준 카드가 있는데도 카드 명세서 보면 잘 쓰지도 않아요. 막내 아가씨랑은 다르게 본인 공부하는 거에 딱 집중하고 시부모님께 용돈 받지만 그래도 인턴하면서 본인이 쓸 돈 본인이 벌어요. 시어머니한테 등짝 맞고 둘째 아가씨한테까지 저런 소리 들으니까 막내 아가씨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날 잡은 건지 우는데도 상관 안 하고 계속 말하네요.
다시 한 번만 더 네 새언니 일하는데 얼쩡거렸다가는 이렇게 식구들 앞에서 망신 주고 용돈 끊는 걸로 안 끝나. 돈 한 푼 없이 그대로 집에서 내쫓아버릴 줄 알아. 어리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돈 소중한 줄 모르고 남도 안 할 그런 짓을 하냐? 한 번만 더 그딴 짓 하면 내가 그때는 너 직접 경찰서 끌고 갈 거야. 라고 했어요. 남편 말에 대답도 못하고 계속 우는 아가씨한테 시아버지가 당장 사과부터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네가 한 행동이 네 오빠를 부끄럽게 만든 행동인 거 모르냐? 세아가 미안하다. 볼 면목이 없다. 계좌번호 넣어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댓글에도 있었지만 남편이 엑셀 차트 프린트해서 내려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기는 했는데 그 난리난 상황에서 얘 아버님 이러고 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문자로 계좌번호 넣어드리면서 금액도 넣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만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근데 막내 아가씨 울다가 고개 들더니 아빠, 지금 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빠가 왜 그 돈을 줘? 랍니다. 그때까지도 본인 잘못을 이해 못했나봐요. 시아버지가 그럼 그 돈 네가 낼 거냐? 라고 하시니까 아니, 그 돈을 왜 내야 되는 거냐고. 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와, 그때 속으로 진짜 얘는 답 없는 애구나. 보통 사람의 상식이 안 통하는 애구나. 아니 이만큼 혼을 내고 말을 해줬는데도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아직도 모르는 건가 싶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왜 그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돈이 얼만데 그걸 내? 라고 난리치던 아가씨. 시아버지가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게 부모 쪽팔리게 만드네? 야, 이 정신 나간 거사. 아직도 몰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대학만 좋은 데 가면 뭐해? 개념이 없는데 언제까지 네 부모 속 뒤집어 놓고 네 오빠 부끄럽게 할 거야? 라면서 시아버지 고함 지르시고서야 신우이 울음 멈추고 입도 다물더라고요.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방금 전까지 악수고 울던 거 싹 다 멈추고 고개도 못 들더라고요.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라고 시아버지 고함 지르시니까 말 죽어도 안 들을 것 같던 막내 아가씨 바로 일어나서 본인 방으로 들어가대요. 아버님은 저한테 미안하다. 자식 교육 제대로 못한 우리 잘못이라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며칠 안으로 정신 차리게 해서 바로 집으로 사과 보내도록 하마. 라고 하시고서는 시어머니한테도 당신도 당신 계모임 세아가 레스토랑에서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내가 오늘 따끔하게 혼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정신 못 차리고 레스토랑에 오거든. 그때는 신우이라 생각하지 말고 도둑질한 거라 생각하고 경찰 불러. 시댁 왔으면 저녁이라도 챙겨 먹어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마주 앉아서 마음 편하게 밥 먹을 상황이 안 되네. 나중에 같이 식사라도 하자. 라고 하시는 시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바로 나왔어요. 그 와중에 둘째 아가씨는 밑에까지 따라 내려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고 올라갔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이랑 늦은 저녁 같이 먹으면서 술 한잔하면서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저희 남편은 막내 아가씨보다 12살이나 많아요. 띠동갑이죠. 아무래도 나이차가 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내가 거의 키우듯이 해서 오냐오냐 했었던 것 같아. 미안해. 학비 다 내주고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용돈까지 줬는데 그런 생각 없는 것들이랑 몰려다니네. 속상하다 정말. 라고 하는데 제가 다 미안해졌었네요. 어제 하루 종일 열받아 있고 댓글 틈틈이 폰으로 확인하면서 시댁 가서 시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진짜 할 말은 꼭 다 하고 막내 신우 이번에 버릇 고치고 와야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저보다 더 화내시면서 막내 아가씨를 무슨 쥐잡듯이 잡아주시고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니 제가 나설 틈이 없었네요. 그리고 어젯밤에 어머님한테 전화 오셔서 짧게 통화했었어요. 며느리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버님이 저희 돌아간 뒤에도 한 번 더 엎으셨다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버님한테 문자로 계좌번호 넣어달라 하시더라고요. 댓글에 왜 지금까지 그런 걸 다 받아줬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막내 아가씨 빼고 저희 시댁 식구분들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시고 좋은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나이 한참이나 어린 막내 아가씨나 둘째 아가씨한테 제가 존칭 쓰는 거고요. 둘째 아가씨랑 아버님은 상견례 이후로 저희 가게 온 적 한 번도 없으시고 시어머님도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저도 남편도 각자 일이 있다 보니 주말에도 바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다 돼가는데도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 제대로 한 게 결혼 후에 한 번밖에 안 될 정도예요. 저희 시부모님 저랑 남편 맞벌이니까 바쁘다고 반찬 직접 해서 매번 가져다 주시고요. 가져다 주실 때도 로비 경비실에 맡겨놓고 그냥 가세요. 둘 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와서 집에서 쉬는 건데 시부모님 오시면 저희가 못 쉰다고 문자로만 경비실 내려와서 찾아가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내 아가씨 그동안 혼자 왔던 거랑 친구 한 명 정도 데리고 와서 둘이서 먹고 왔던 거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물론 횟수가 잦았고 그때도 도가 지나치기는 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여러 데리고 와서 그 난리치고 간 거에 제가 터진 거고요. 어제 댓글들 읽어보면서 설마 우리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저 정신 나간 막내 아가씨를 감싸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안 그러셨네요. 그때 앉아서 들을 때는 기가 차던 정도였지만 막상 아가씨 했던 말들 기억해서 여기다가 적고 있으니까 더 어이가 없어지네요. 명문대 다니는 22살 성인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무슨 유치원생 상대하고 온 느낌이에요. 글 쓰면서 저도 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후기가 좀 정신없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어제 막내 아가씨 고함 지르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아버님은 혼을 내서 며칠 안으로 저희 집으로 사과하러 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 사과 받고 싶지도 않네요. 또 얼굴 보고 앞에서 울면서 본인만의 말도 안 되는 상식을 주절거릴 것 같았어요. 의도치 않게 어제 고구마를 던져드렸는데 오늘은 사이다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력 쌓고 돈 버느라 연애를 한 번도 못 해와서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사람 됨됨이만 보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집이며 혼수며 내가 다 했지. 남편의 몇 배를 벌다 보니 집안의 모든 경조사 및 돈 들어가는 일은 내가 다 부담했다. 남편은 돈 문제 빼고는 나한테 잘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여우짓. 살살거리면서 불쌍한 척 착한 척 했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병구인 거 알면서도 호구짓했다. 시어머니는 한평생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일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일 관두고 맨날 모임 다니시고 여행 보내달라네. 내가 들인 돈으로 옷 사고 가방 사고 모임 가서 아들 덕분에 호강한다고 자랑하고 우리 방구 덕분에 호강해. 신우이는 대학 중퇴에 미용 배우겠다고 학원비 내주세요. 했다가 관두고 메이크업 배우겠다고 학원비 내주세요. 했다가 또 관두고 네일아트 배우겠다고 학원비 내주세요. 지금 생각해봐도 가지가지하네. 오이오이도 아니고. 내 동생처럼 생각하며 그래 기술이라도 배워서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학원비며 차비며 용돈이며 다 챙겨줬다. 그러다가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뻔뻔하게 결혼 비용 내주세요. 정말 가지가지하네. 남편은 여우같이 나한테 돈을 잘 뜯어냈다. 항상 맞춤 수트에 외제차에 어디 가도 꿀리지 않게 다 해줬다. 자기 월급으로 절대 하고 다니지 못할 것들을 하고 다니니 눈이 높아져서 사업한다고 회사 간뒀다. 사업할 거야. 나는 이 일이 적성에 맞지가 않아. 그렇게 호구짓하면서도 남편이 잘해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척 한 거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남편의 사랑만 믿고 버텼다. 내가 어디 못난 것도 아닌데 뭐에 홀렸는지 그때는 그냥 남편이 전부였다. 모든 비용을 내가 주다 보니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모두 씀씀이가 커지고 자기네들이 뭐라도 되는 양 행동하기 시작했고 나는 슬슬 지쳐가고 있었다. 10개 주던 거 5개로 줄이니 난리가 났다. 나이 다 찬 거 받아줬더니 이런 것도 못 해주냐? 우리 방구 젊고 이쁜 것들이 수두룩했구만. 라면서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로 남편한테 쟤 저러다 도망갈지 모르니까 임신부터 시켜라. 라고. 그리고 또 남편은 바람피고 있었다. 어느 날 이상한 낌새에 핸드폰 보자고 했더니 날 못 믿냐? 이렇게는 못 살아. 나를 의심해? 나를? 그러다가 결국 핸드폰 바닥에 던져서 액정 나갔다. 바로 남편 노트북 들고 나가서 카톡 PC 버전으로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떡하니 시어머니랑 저런 말하고 집이며 가게며 명의 남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질 않나.
바람도 한 명도 아닌 2명. 나이도 어렸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다 캡처해놓았지. 카톡 내용에 별 이상한 이야기 다 있으므로 증거 충분하다 생각했다. 바람핀 애들한테 전화했더니 둘 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내가 그랬지. 이 남자 가진 거 없고 있는 거라곤 개념 없는 엄마랑 여동생뿐인데 나 이혼하고 가지려면 가져. 대신 이혼 절차 밟는 동안 만나는 거 걸리면 같이 손해배상 청구한다. 라고 했더니 하나는 저도 속았어요. 방구 오빠한테 소송 걸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나를 속여? 나를? 라면서 난리치고 하나는 유부남이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제가 만났겠냐고요. 라더니 겁먹고 잠수 탔다. 어차피 가진 재산 없어서 위자료 받을 것도 없고 이혼하면 그 집 식구들 돈줄 끊기니 그게 복수내하고 합의 이혼하자 하고 카드 다 정지시키고 차키 뺐고 남편 사업자금 대주려던 거 당연히 올스톱하고 집으로 내보냈다. 처음엔 버티는 남편 놈. 아, 아니라니까 그러네. 사람 못 믿냐? 그냥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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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동생인데 밥 한 번 먹은 거야. 별거 아니야. 라길래 증거 들이대면서 셋 다 고소하고 버는 족족 위자료로 털리게 해줄까? 재판으로 가면 네가 더 손해야. 라고 했더니 아, 딱 걸렸네. 합의혼하자. 그동안 남 있고 일도 안 하고 모아놓은 돈 없이 빈털터리로 3명 다 내쫓기니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을까. 마지막에 숨은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원룸이라도 얻어줘. 라길래 내가 왜? 시어머니는 어쩜 우리들한테 이럴 수 있냐? 독하다 독해. 라면서 끝까지 큰소리 치는데 남편 엄마 아니었으면 당신은 나한테 그냥 늙은 아줌마일 뿐이에요. 이 아줌마야. 라고 해줬다. 그렇게 잘해주고 자기한테 찍소리 한번 못한 내가 저리 말하니 황당한 짓 말을 못한다. 신우이가 당신 벌 받을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시츄레이션이야? 라길래 지금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네 처지나 걱정해. 라고 해줬다. 남편이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싹바가지 없이. 라면서 덤비는데 이혼 결심하고부터 나 사설경원 두면서 내 옆에 얼씬 못하게 하고 있다. 바로 제지당했지. 현재 신고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숙려기간인데 셋 다 계속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미안해. 미안해. 남편 만나게 된 계기가 가게 거래처 사장 소개로 사장 친구 소개받은 거였는데 이유 다 말해주고 바로 거래 끊었다.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 남편 쪽 이야기 들리는데 다니던 회사 관둘 때 워낙 더럽게 하고 나와서 그쪽 업계에서는 찍혔다고. 그나마 할 줄 아는 분야에서는 더 이상 일하기 힘들 듯하다. 거래처 사장도 그렇고 사업하려고 할 때 다른 친구도 끌어들여서 그 친구는 남편만 믿고 회사 관뒀다가 올스톱 되자 난리 났다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가리 되고 돈 한 푼 없이 오갈 데 없어서 이모님 집에서 신세 진다네. 시어머니는 알아 누우셨다는데 내 알 바 아니고. 신우이 일 한 번 한 적 없어 모은 돈 없는데 남 있고 결혼하려다가 단돈 100만 원도 없다는 거 알고 지금 파혼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다고. 오빠가 바람나서 이혼한 것까지 알게 돼서 남자 쪽 부모님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신기한 게 나랑 이혼하는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바닥을 치는지 내가 딱히 복수하지 않아도 복수가 되네. 나도 독이 올랐는지 더 망가뜨리고 싶은데 망가뜨릴 게 없다. 다음 사연입니다. 신랑보다 3살 어리고 저보다 1살 어린 신우가 있습니다. 나이는 31살이에요. 처먹을 만큼 처먹은 나이죠. 근데 오늘 신우한테 머리채 잡혔습니다. 진짜 황당해서 아직도 손이 다 떨리네요. 원래 식탐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어려서 할머니가 오빠만 이뻐하고 맛있는 건 다 오빠 줘서 그래요. 나도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예요. 이따 팔보채나 먹어야지. 시부모님은 언제 할머니가 너랑 방구를 차별했냐? 그러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고 하시네요. 그냥 매사에 욕심이 많은데 식탐에서 유독 더한 사람 같습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 제가 탕수육 좋아한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손수 튀겨서 해주셨어요. 사실 맛은 정통 중국 요리집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 정성이 너무 감사해서 일부러 많이 먹었죠. 근데 먹던 와중에 갑자기 신우가 생각보다 많이 먹네요.
오빠 데이트할 때 식비 많이 들었겠다. 랍니다. 괜히 분위기 싸해지게 만들기 싫어서 그때는 기분 나빴지만 티 안 내고 어머님이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많이 먹었나 봐요. 라고 했어요. 그때 신랑도 그러게.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진짜 처음 본다. 라면서 말 못해줬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기분 좋아지셔서 많이 먹으라고 제 앞접시에 더 덜어주시고 하셨는데 그걸 보더니 숟가락으로 탕수육을 푹푹 퍼가던 신우의 야생동물 같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결혼식 때 뷔페에서 연어는 혼자 다 싹쓸이해 가서 다른 하객들 기다리게 하고 어머님이 저희 친정 명절 선물로 진짜 과즙 뚝뚝 떨어지는 최상급 과일 상자 주문해 두셨는데 그거 자기 가게에 들고 가서 모른 척 하다가 상자 안 치워서 딱 걸리고 아버님 생신에 다 같이 돼지갈비 먹으러 왔는데 가는 내내 생신이면 소를 드시지. 왜 돼지야? 소 먹고 싶다, 소. 오늘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소. 먹고 싶다고. 라면서 찡얼찡얼거리다가 아버지 몸에 소 안 받아서 안 먹는 거 알면서 왜 그러냐? 라고 오빠한테 한 소리 듣고 막상 가서는 제가 요즘엔 돼지고기도 너무 푹 익혀 먹으면 맛없다고 적당히 구워졌을 때 드시라고 시부모님 고기 잘라드렸더니 갑자기 안 돼요. 돼지는 다 익혀 먹어야 돼요. 라고 역정내더니 지는 아직 다 익지도 않아서 겉에 양념 고기랑 따로 놀 때 먹질 않나. 빨리 구워진 거 자기 부모님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웠나 봐요. 어머님 생신 때는 겨울이라 대방어가 한창 철이라 좋은 거 하나 잡았거든요. 대방어 아시겠지만 5명이서 한 마리 먹으려면 많아요. 큰 거는 진짜로. 그래서 반마리만 뜨려고 했는데 굳이 한 마리를 다 잡지해서 잡았더니 정말로 그 많은 걸 혼자서 거의 다 먹더니 결국 집 오는 길에 차 세우고 토했어요. 아무튼 저런 사람인데 막 자주 같이 식사하는 건 아니니까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음식을 모든 식구가 다 먹을 만큼 양이 많아도 옆 사람 젓가락질하는 것도 눈치 보이게 할 정도로 먹는 거에 무슨 승부욕이라도 부리는 느낌이긴 했지만 가끔이니까 한 달에 많아봤자 2번? 근데 최근에 저희 친정에서 키운 옥수수랑 감자 때문에 제가 오늘 머리채를 잡힌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귀농하신 지 이제 4년 차예요. 그전에는 서울에서 2분 다 직장 다니셨고요. 엄마는 원래 서예 선생님이셨고요. 아버지는 독일어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3남매 막내딸인데 저 시집 보내고 숙제 다 하셨다고 진짜 순식간에 내려가셨어요. 가셔서 사실 수익은 농사로 내시는 건 아니고 엄마는 숲해설 하시면서 소일하시고 아버지는 책 쓰신 거 인쇄도 원래 나오는 게 좀 있고 힘들지 않을 정도의 번역일 같은 거 하세요. 주로 독일어 일간지, 월간지, 주요 기사 번역, 외주 들어오는 거 좀 하시는 정도? 이런 두 분이 농사일 얼마나 손에 서르시겠어요. 기대했던 거에 반도 수확 못하셨대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엔 더 잘할 거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서울에 계실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셔서 참 좋았어요. 좀 적게 수확됐다고는 하지만 저번에 내려가니까 자식들 먹인다고 한 보찜씩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보찜도 꽤 양이 돼서 시댁에도 좀 가져다 드리자 하고 바로 시댁으로 갔거든요. 어차피 신우는 시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사니까 시댁에 감자랑 옥수수 좀 넉넉히 드리면서 신우 오면 먹을만치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우리 아들 이제 중기 2단계 이유식 중이라 감자며 옥수수며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아서 살짝 양용심 낸 거 있기는 해요. 그러고 한 3주 지났나요? 지난 2주간 시어머니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데다가 애기 감기 옮을까봐 못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 나으셔서 제가 오늘 애기 데리고 어머님 몸 쇠하셨을 것 같아서 낙지 사서 연포탕 끓여드리려고 했어요. 칼칼하게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갔더니 어머님 아기 보자마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연포탕 할 거라고 하니까 아버님은 본인이 하신다면서 굵은 소금 꺼내서 낙지 손질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르르르릉. 냄새난다고. 맛있는 냄새난다고. 방실이냐? 점심에 새아가가 연포탕 해준댔다. 지금 손주도 와있는데 2주 사이에 또 금방 컸어. 라면서 소녀처럼 수다 떠시더라고요. 그렇게 연포탕 한창 끓여서 어머님 아버님 드리고 전 먼저 아들 이유식 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애 주고 너 밥부터 먹어라. 이유식 내가 먹일게. 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요즘 한창 낯을 가려서 제가 주는 거 아니면 먹으려고를 안 해서요. 그러면 애 이유식 먹고 다 같이 먹자. 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애 안고 있어야 하긴 할 거고 이미 점심때가 조금 지난 상태라 어른들 시장하실까봐 극구 그냥 먼저 드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냄비에 제 연포탕 1인분 남긴 채로 있었는데 신우이가 나타났습니다. 온다는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냄비부터 열어요. 그러더니 뭐야? 이것밖에 안 남겼어? 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본인이 가져다가 먹네요. 시아버지가 그거 세아가 건데 네가 왜 먹냐? 시간이 몇 시인데 넌 밥도 안 먹고 다니냐? 라고 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연포탕 국물에 밥부터 말더라고요. 뭐 놀랍지도 않았네요. 누가 뺏어 먹으려는 것도 아닌데 허겁지겁 먹는 거 보니까 저도 밥맛이 좀 떨어져서 어머님이 식사 다 하시고 밑반찬에 밥 따로 차려주시겠다는 거 냉장고 열어보니까 전에 친정에서 가져온 옥수수 삶아서 넣어두신 게 있길래 저 간단하게 옥수수 먹고 싶다고 하고 그거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었어요. 근데 또 거기다 대고 웬 옥수수야? 랍니다. 눈을 반짝이면서. 그래서 시어머니가 네 것도 따로 새언니가 챙겼다. 이따 집에 갈 때 가져와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있던 옥수수에서 조금 욕심을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무서워라. 그래서 전 옥수수 삶은 거 하나 어머님이랑 TV 보면서 야금야금 먹고 신랑한테 퇴근하면 데리러 오라고 전화 넣고 반쯤 졸면서 애기 보고 있었어요. 저녁에 수업 있다고 신우가 먼저 일어나서 옥수수랑 감자를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는데 갑자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끼더니 뭐 하자는 거야? 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니까 옥수수 알도 긁고 하던데 왜 나 주는 거는 다 작어? 감자도 알이 너무 작네. 맞아요. 옥수수나 감자가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알이 많이 작긴 했어요. 농사에 익숙치 않은 두 분이 지으신 건데 상품성이 좋은 작물이랑 비교해야 당연히 되겠죠. 제가 먹던 옥수수가 더 알이 크다는 건 삶았으니까 더 크죠. 생옥수수 당연히 더 말라 보이니까. 근데 제가 먹던 건 알이 컸다고 난리. 갑자기 고모 목소리가 커지니까 아들은 울기 시작하고 신우는 계속 왜 난 이런 거 주냐고. 나도 큰 거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라면서 뭐라 하고 시어머니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네 거라고 더 작고 그런 거 없어. 라고 해도 계속 씩씩대는 거예요. 옥수수 큰 거 달라고 큰 거 달라고. 애는 울지 다 큰 신우는 더 크게 찡얼거리지. 시어머니는 기운 없으셔서 한숨만 쉬시지. 마침 시아버지는 바람 쐬러 잠깐 밖에 나가셨지. 진짜 집이 시끌시끌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못 참고 한마디 했어요. 아가씨 제발 식탐 좀 그만 부리세요. 도대체 다 큰 어른이 왜 그래요? 그 옥수수 감자 우리 친정부모님이 서툰 실력으로 키우셔서 그렇게 알이 작은 건데 민망하지만 이거라도 나누시겠다고 챙겨주신 건데 그 정성을 좀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옥수수 감자 드시고 싶으시면 아가씨 돈으로 그냥 사드시고 이건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가 다 먹을 거니까. 저도 갑자기 순간 욱하고 터진 거라 말하면서도 이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긴 했어요. 그 말 끝나고 나니까 시어머니도 너 내가 언젠가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다. 하시고는 우는 애기 안고 베란다로 나가셨어요. 저도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신랑 오기 전에 짐 챙겨 놓으려고 거실로 다시 돌아가는데 갑자기 신우가 제 머리채를 잡더니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셔서 달려오시고 아기 혼자 둘 수는 없어서 내려오지도 못하시고 그 와중에 저는 애 다칠까봐 어머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애 다쳐요. 그러고 있는데 신우는 제 머리 잡고 계속 흔들고 결국 아버님 들어오셔서 신우 싸대기 날린 후에야 멈췄어요. 시아버지가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게 팔보채 혼자 처먹더니 정신이 나갔나? 내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잡을 게 없으면 파리채나 잡아. 개벽다구 같은 걸 누가 키운 거야 도대체? 저 너무 놀라서 벌벌 떨고 안방으로 피신 오고 그렇게 한참 분해서 울고 있는데 신랑 왔어요. 신랑 오자마자 바로 짐 챙겨서 가는데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울었어요. 신랑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벙쪄 있다가 전화로 시아버지한테 이야기 듣고 완전 표정 굳어서 아무 말 안 하더니 갑자기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게 내가 가만 안 둬. 미안한데 집에 먼저 들어가. 라면서 저랑 애기 집에 내려주고 어디 갔어요. 아마 신우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간 게 아닐까 싶어요.
집에 와서 애기 놀라서 경기했을까봐 조금 들여다보고 재우고 나니까 저도 이제 정신이 드네요. 진짜 신우 어떻게 할까요? 시아버지도 손대셨고 신랑도 지금 전화는 안 받는데 정말 제대로 화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자식 잘못 키웠다고 미안하다고 톡하시고 그래도 화가 안 풀려요. 저도 같이 머리채 잡았어야 하는데 난 왜 덩치가 이렇게 작을까? 진짜 어디 쪽팔려서 이야기도 못하겠고 30 넘은 여자가 식탐 때문에 머리채 잡았다는 이야기에 누가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너무 답답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 써요. 진짜 어이없어서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건 그렇고 뭐 시라고라고라고라고라? 이렇게 재밌고 알찬 사연이 있어? 이걸 아직도 안 봤단 말이야? 이런 재밌는 사연을 안 보고 뭐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얼른 파야겠단 말이야. 지금 당장 파야겠단 말이야. 얼른 프로 가자고. 고고싱.